땡땡땡땡이 뭘까요? 그 땡땡땡땡은요 바로 이겁니다. 회계 공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노조,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노조는 반드시 회계를 공시를 해라. 그래서 깜깜이 회계를 막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노총도 반발, 민주노총도 반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안 하겠다. 저는 그 안 하겠다는 말을 솔직히 이해 못 하겠어요. 왜 이해 못 하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양대 노총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177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광역지자체가 1343억 4495만 원입니다. 이거 세금이잖아요. 고용노동부는 국세일 거고요. 광역지자체는 지방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회계가 깜깜하다. 이거 여러분 이거 용납이 됩니까? 아니 깜깜이 회계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게다가 말입니다. 조합비도 민노총도 한 1000억 원 이상 되고요. 한노총도 한 1000억 원 이상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 보시더라도 수천억 원이잖아요. 수천억 원. 정확히 조합비가 얼마다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 양대 노총에 5년 동안 지원금이 지금 1,500억 정도 되잖아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1,500억이면 이게 1년에 300억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1년에 300억 정도. 아니 노조에다가 정부가 내가 낸 세금을 왜 300억을 지원을 하죠?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옛날엔 노조가 약해서 지원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 조합비라는 게 있는데 그럼 조합비 갖고 노조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와중에 말입니다. 물론 뭐 이 지원되는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짐작하는데 이게 뭐 세금 환급도 해주고 하는 게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각 단체별로도 1,000억 원 이상의 조합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되는지 일단 모르겠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아니 조합비를 1,000억씩 써요. 국고를 1년에 한 300억씩 써고요. 그런데 왜 회계가 제대로 투명하게 나오지 않는 겁니까? 아니 회계라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나. 이게 기업이든 아니면 단체든 심지어 가정에까지도 이 회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가정은 정부가 뭐 세무조사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게 기업이나 단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그래야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조에 대해서 믿고 그만큼 응원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노동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노동운동은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회계가 깜깜하니까 그 회계 그 사용처를 보면요. 어떨 때는 무서워요. 어떨 때는 말입니다. 이 사용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든가 뭐 가족의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이게 앞으로는 제대로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요.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이거 안 했습니다. 1961년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아니 회계 투명성 이제 만들자. 전 세계적으로도 다 예, 노조도 예,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노조 회계장부 제출해라 이거예요. 회계장부. 정부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입력해라 이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한국노총은 174개입니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니까 174개. 예, 쉽게 말하면 67개만 등록했어요. 38.5%. 민주노총은 67개 중에 16개, 23.9%만 등록을 했습니다. 미가입이나 기타는요. 93개 중에 37개, 39.8%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하루 동안 말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한국노총도 가입을 하겠다. 예, 한국노총도 회계를 공개하겠다. 민주노총도 회계를 공개하겠다. 두 개 다 잇따라서 예,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자는데 공감을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정부의 어떤 요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예, 노조 회계 공시가 적법한지 아닌지 따지겠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입니다. 분명히 예, 이것은 예, 나름대로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말입니다. 노동개혁 하면서 예, 3대 노동개혁이라는 게 계속 나와서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예, 이게 깜깜이 회계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노조비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또 강성 파업에 대한 어떤 예, 그것도 많았고요. 노노 간의 착취 이것도 노동규약의 시정 조치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상급단체 하급단체가 있어서 예, 무조건 예, 상급단체에다가 노조 조합비를 내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못 받으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법과 원칙이거든요. 저는 그 법과 원칙이 실제로 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노조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계획의 단추가 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노동계획의 단추가 껴졌으니까 아마 노동조합비를 이번에 예, 민주노총도 수용을 하고 한국노총도 수용을 했던 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의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월조합비 3만 원에 대해서 1년에 36만 원을 내잖아요. 그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5%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럼 환급금이 5만 4천 원이에요. 바로 이 환급금이 없어지거든요. 공시를 안 하면. 그러면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조합원들의 아니 우린 노조비 낼 이유가 없지. 이렇게 되니까 한국노총도 항복하고 들어온 거고 민주노총도 항복한 거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급단체가 이게 하지 않으면요. 1000명이 안 되더라도 예, 조합비 세액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예, 이번에 예, 확실하게 성사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요. 노동개혁에 대한 게 얼마나 빨리 돼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가 주 52시간제입니다. 주 52시간제 이거 예,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기업들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 현장에서 본 노동개혁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없애주는 것. 이것도 말입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예, 강성 파업이나 당연히 파업도 중요하죠. 법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저는 당연히 예, 노조도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노사라는 관계는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관계. 상급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예, 노사가 참 화합을 잘해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투쟁 일변도는요. 결국은요. 노조도 망치고요. 예, 노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 이게 기업도 망치고 최악의 어떤 컨디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사가 협력해서 이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위기 때는 잘 뭉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저력을 감안을 해서 노사가 아주 협력을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큰 미래를 예,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